전월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왠지 꺼림직합니다. 그러자 중개사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보증금이 100% 보장된다는데 정말 문제없이 보장되는 것일까요?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우선 변제권,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보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가 많이 언급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즉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월세 계약 체결을 망설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개사가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보증금 100% 보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라, 이러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들, 은행을 포함해서 이런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이든 가압류든 이런저런 장치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나에게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라서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입니다. 자, 이 권리만 활용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나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집주인,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냐? 우선 점유와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진 않는데 당연히 확정일자도 받아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소액 임차인, 즉 일정한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만 이 최우선 변제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액수도 지역별로, 시기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기별로 이 최우선 변제금 상한선이 존재해서 이 상한선을 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는 경우 낙찰가액의 50%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액 임차인 범위에 내가 들어가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소액 임차인 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표가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행일자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 이 소액 임차인 범위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지역을 확인하면 소액 임차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설명된 보증금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여기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이 날짜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 설명돼서 내가 마치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선순위 담보 물건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선순위 담보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인데 대부분 근저당권이 문제될 것입니다. 즉 내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접수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아까 보았던 이 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 범위,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이 2022년에 설정되어 있다면 2021년 5월 11일 이 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서울에 있다면 1억 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해야만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5천만 원까지만 내가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보시고 없다면 아까 표에서 봤던 이 최신 2023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 그렇다면 접수일자를 확인해서 그때에 맞는 기준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근저당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접수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내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 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설정한 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보다 적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지, 즉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